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 성입니다. 이번 방송은 홍조 치료 직후의 피부 변화. 최근에 많은 분들이 홍조로 고생을 하고 있고 힘들어 하세요. 최근에 가면 갈수록 홍조 환자가 느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고요. 왜냐하면 잘못된 피부 관리, 많은 화장품 종류가 나오면서 무분별하게 떠도는 인터넷 정보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취사 선택하지 못하고 다 흡수하게 되면서 그런 걸 따라 하다가 홍조로 발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굳이 홍조가 생기지 않을 피부인데 인터넷에 떠도는 걸 하다가 막 홍조가 생겨서 얼굴에 열감 때문에, 얼굴에 트러블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만큼 치료에도 더 관심이 많아졌어요. 치료에 관심이 많아지니까 또 어떻게 돼요? 레이저 치료에 더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레이저 치료를 지금 하고 있고 해서 많이 좋아지신 분도 있고 했다가 더 악화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병원에 가서 홍조 치료를 한 직후의 피부 변화, 어떤 병원에서 홍조 치료 직후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홍조 치료가 잘 된 거예요? 이거 레이저가 저 얼굴에 잘 받는 거예요? 저 얼굴에 있는 혈관이 지금 레이저 치료로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세요, 일반인들은. 내가 지금 오늘 시술 받은 결과가 과연 좋은 치료 결과가 나올까? 지금 얼굴의 상태가 홍조의 증상 감소로 많이 이어질 수 있을까? 앞으로 홍조에 다운되는 현상과 많이 연관관계가 있을까? 그러면 뭘 보고 그런 걸 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해요. 본원에서 홍조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홍조 환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물어보세요. 그런데 상당수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서 잘못된 지식을 전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에 범람하는 잘못된 정보가 그 사람한테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잘못 알고 있길래 이거를 한번 방송으로 해서 제대로 된 지식을 전달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녹음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홍조로 고민하시는 분들, 붉은기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걸 끝까지 들어두시면 내 지금 치료가 잘 되고 있다, 이번 홍조 치료는 결과가 좋게 나올 것 같다, 이건 내 치료는 별로야, 이 의사 선생님은 실력이 별로 없는데 이런 것들을 결정하셔도 되고, 지금 이런 내용들은 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의사 선생님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하는 방송 내용은 닥터 송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지식과 생각을 어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고자 녹음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선생님한테 신뢰가 가신다면 그 선생님한테 치료받고 좋은 결과를 만들면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론은 이렇다, 그리고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치료를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최종적인 예후는 어떻다, 이런 것들을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홍조로 너무 걱정이 많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치료하기 전에 이거 한번 들어두시면 상당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면 홍조를 치료하고 직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혈관을 제거하는 원리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immediately remove라고 해서 1064 나노미터 롱펄스 레이저 같은 걸 이용해서 에너지를 굉장히 높게 쏴요. 140줄, 120줄, 160줄, 아니 200줄 가까이도 쏘죠. 그렇게 하면 혈관 벽까지 통으로 해서 다 날아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immediately remove라고 해요. 즉각적인 혈관 제거라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가끔가다 TV 같은 거나 어디 영상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돼요? 혈관 레이저를 쐈는데 눈에 보이는 혈관이 쏘자마자 없어져요. 그걸 가지고 immediately remove라고 하는데, 이런 혈관 제거 방법의 문제가 뭐냐? 우선 첫 번째, 피부의 함몰 위험이 굉장히 커요. 왜? 혈관만 정확하게 못 맞춰요. 그러면 혈관 외에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되는 피부까지 막기 때문에 함몰 리스크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이렇게 즉각적인 혈관벽을 날리는 방법으로 리무버를 해버리면 그 순간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주변에 혈관이 들어와서 방금 전에 제거된 혈관이 머지않아 몇 주 안에 금방 다시 만들어져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선 환자들 앞에서 쇼하기는 굉장히 좋아요. 와 봐요. 금방 혈관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환자들은 깜짝깜짝 놀래요. 와 이거 혈관 너무 없애는 거 쉽네. 홍조 치료하는 거 너무 쉽네. 하지만 어떻게 돼요? 금방 재발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뒤에 백그라운드가 되는 피부가 너무 세게 맞으면 피부가 함몰되고 패인다. 꼭 기억하세요. 뭐 그렇게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딜레이드 리무버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혈관이 제거되는 원리라기보다는, 이것도 물론 짧은 시간 동안에 혈관이 제거되긴 하지만 얘처럼 한 방에 확 날아가는 게 아니고, 헤모글로빈이 응고가 돼서 그 헤모글로빈이 응고된 부분이 캐비티가 만들어지면서 캐비티가 만들어진 후에 혈관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원리, 그걸 가지고 컴플리트 리무버라고 해요. 그게 짧은 시간에 나타나는 거. 근데 짧은 시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헤모글로빈을 응고시켜 놓으면 시간이 서서히 지나면서 거기에 응고된 헤모글로빈 모여서 캐비티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제거되는 거, 흔히 말하면 뭐 서브펄퓨릭한 방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방법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인컴플리트 리무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그 부분도 없어져요. 물론 증상을 없앨 때는 이 방법이 훨씬 유리하지만 장기적인 롱텀 결과는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큰 차이가 없다. 근데 예전 분들은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 혈관을 터트리는 방법, 멍들게 하는 방법, 뭐 그런 방법, 이런 걸 많이 쓰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은 멍들게 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서서히 없어지는 방법. 최근에 사람들이 레이저 시술을 받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선호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최종 결과물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단지 이걸 했을 때 일시적인 증상 감소가 더 많이 되는 거에 반해서 미용적으로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정상생활이 불편하다. 그래서 이게 많이 선호되고 있다. 옛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걸, 멍들이게 하는 거, 벌프릭한 방법을 되게 선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안면 홍조 레이저 시술 직후의 변화를 얘기하려는데 왜 이런 소리를 왜 했을까? 그 다음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보면 안면 홍조 치료 직후의 피부 변화를 보려고 하면 레이저가 조사됐을 때 이 혈관 안에서의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거는 그냥 모식독으로 어떻게 돼요? 혈관이 있고 안에 적혈구가 막 이동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들이 있겠죠? 헤모글로빈에 이 레이저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응고시키면 여기에 있는 혈관이 없어지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우리가 혈관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혈관의 직경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치료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쉬워지냐? 크면 클수록 쉬워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크면 한 번에 혈관이 제거됐을 때 그 없어진 혈관만큼의 피부 안에 볼륨 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피부가 함몰될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혈관 덩어리를 너무 많이 들고 왔다, 피부가 혈관이 안에 너무 꽉 차 있는 피부다 라고 생각을 하면 순차적으로 없어져야 돼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날리려고 하면 그 부분에 혈관이 제거되면서 피부 함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혈관의 직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반적으로 치료가 쉽다, 작으면 작을수록 치료가 어렵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치료를 시켜야지 결과물이 좋게 나오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맞았어요. 혈관의 직경이 작아지면 결과물이 나쁘게 나와요. 그래서 혈관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혈관을 작게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반적인 경우에 한번 볼게요. 우선 마취 크림을 바르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작아져요. 그리고 이 생각을 보세요. 이 직경이 작아지면 지나가는 적혈구의 양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붉어지는 게 적어지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겨요? 붉은 색깔이 감소한 걸로 보여요. 이거 뭐야? 혈관을 레이저로 응고시키려고 한 건데 마취 크림을 발라서 혈관이 작아짐으로써 혈액이 덜 흘려서 하얗게 보이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혈관의 직경이 작아지면 치료가 어렵댔죠. 마취 크림을 바르면 혈관의 직경이 작아지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워져요. 또 하나, 우리가 레이저를 쏠 때는 화상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찬 어떤 콘택트 쿨링이라고 해서 접촉성 쿨링 디바이스가 여기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닿으면 이 부분이 시원하겠죠. 우리가 레이저 같은 거 받을 때 여기 되면 시원해요. 그죠? 어떤 레이저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뭐 가스가 나오기도 해요. 시원한 가스가. 그런 게 나와서 화상을 막아주는데 너무 차가운 게 닿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부분이 차갑게 되면 혈관이 작아지겠죠. 혈관이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치료가 어려워져요. 왜? 직경이 작아지면 TRT 값이 작아지는데 이런 거는 환자들은 모르셔도 되고 직경이 작아지게 돼서 치료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너무 차가우면 안 돼요. 그러면 또 하나 뭐야? 우리가 IPL 같은 거 바를 때 얼굴에다가 시원한 젤 같은 거 투명한 젤을 바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원한 젤을 바르니까 혈관들은 직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그러면 치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이유로 혈관이 작아지면 환자들이 생각하는 게 뭘까? 순간 혈관이 작아지면 혈액이 덜 들어오니까 피부가 하얘져요. 그러면 시술 직후에 마취크림이나 얼굴에 젤을 바르거나 아니면 너무 차가운 어떤 컨택트 쿨링 때문에 이 혈관이 작아져서 혈액이 적게 흐름으로써 하얘진 건데 환자들은 어떤 착각을 하느냐? 레이저 효과가 너무 좋아서 하자마자 붉은 게 다 감소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시술 직후에 하얗게 변하면 우선 레이저는 하나도 혈관에 안 먹었다는 뜻이에요.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변화가 와야 되느냐? 시술 직후에 갈색으로 변하거나 적갈색 자줏빛으로 변해야 돼요. 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붉은색은 이 레이저를 받아서 응고되게 되면 갈색이나 적갈색, 고동색, 뭐 약간 자줏빛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시술 직후에 우리가 거울을 보고 얼굴이 약간 갈색빛으로 전환이 일어났다. 그러면 굉장히 혈관이 많이 탄 거예요. 굉장히 레이저가 혈관에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후가 좋아요. 치료가 잘 됐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치료 직후에 얼굴이 하얘요. 그러면 그거는 치료가 잘 된 게 아니라 이런 마취크림에 의해서 혈관이 작아졌거나 또는 너무 차가운 팁이 닿아서 혈관이 작아졌거나 얼굴에 쿨링 젤, 그 시술 전에 얼굴에 바르는 투명한 젤을 바름으로써 차가워져서 혈관이 작아져서 하얘진 거라서, 차가워져서 혈관이 작아져서 헤모글로빈 양이 줄어들어서 작아진 거라서 일시적으로 어떤 하얗게 보이는 거지 근본적으로 혈액이 제거됐다는 걸, 응고됐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환자분들 이런데 절대 쏘고시면 안 돼요. 시술 직후에 거울 보고 얼굴 하얘졌죠? 잘못된 거예요. 왜? 나는 혈액을 많이 못 태웠어요 라고 설명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혈관을 많이 태우고 혈관을 많이 응고시키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치료한 후에 며칠이 지나서 군데군데 희게 보인다, 피부가. 그건 어떻게 돼요? 그 혈관이 완전히 제거돼서 그쪽으로 헤모글로빈이 흐르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나쁘지 않은 결과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부분적으로 혈관이 제거됐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홍조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시술 직후에 얼굴이 하얗면 뭐예요? 치료가 잘 안 됐다, 잘못됐다, 마취크림을 너무 많이 발라서 마취크림 효과가 너무 강하다, 또는 너무 차가운 게 닿아서 혈관이 작아졌다, 아니면 그 젤 같은 걸 발라서 얼굴이 너무 차가워서 혈관이 작아졌다, 아니면 또 하나가 뭐 있어요? 며칠 전부터 프로토픽이나 엘리델 또는 뭐 스테로이드 연고를 써가지고 혈관이 작아져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치료가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본원에서는 너무 불편하면 3일 전에는 끊으라고 하고, 크게 불편한 게 없으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끊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이 안에 들어오는 혈관의 직경이 작아지지 않기 때문에 치료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홍조 치료 전에 얼굴에 난로를 쬐인다거나 뭐 이런 흔히 말하는 복사열을 얼굴에 쬐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피부 안에 있는 혈관들이 확장되는 게 아니고 피부 외부에 있는 혈관들이 많이 손상되거나 확장되고, 그 다음에 이 원하는 문제가 되는 혈관을 타겟팅하는 혈관들의 혈관이 확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밑에 이쯤에 있는 혈관들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 위에 있는 것들이 다 반응을 하게 돼요. 그리고 홍조 증상이 더 심해져서 홍조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시술 전에 얼굴에 열을 가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행위를 레이저로, 흔히 말하는 롱펄스 1064로 하는 거는 큰 문제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밑에 쪽을 주로 때리니까. 근데
밖에서 난로 같은 걸로 해가지고 피부 안에 온도를 올린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홍조 환자들은 증상이 더 심해져서 홍조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절대로 시술 전에 얼굴에 막 열을 가해서 얼굴을 붉게 만들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또 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혈관 직경이 커지면 좋다 그래서 막 전날 술을 먹고 이런 바보짓은 하지 마세요. 홍조가 더 악화돼요. 그러면 혈관 확장시키면 더 좋은 결과 나온다고 하니까 아 전날 술을 먹어야겠다. 그럼 얼굴 빨개지니까. 그러면 그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 때문에 시술 전에 얼굴에 열을 가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행위가 홍조 증상을 더 악화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부 안에 문제가 되는 혈관들만 일시적으로 정상 크기를 유지하거나 약간 커진 상태를 유지해서 다른 레이저로 그걸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되지, 열을 가하거나 뭔가 조작을 해서 혈관을 확장시킨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는 혈관들이 다 커지기 때문에 다른 혈관들이 타겟이 돼버려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홍조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도 홍조 치료를 하는 환자 입장에서 들어두면 좋은 것들 위주로, 실제 실생활에 쓸모가 있는 것들, 환자가 실제로 받아보면 요즘은 워낙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고 가면 알아요. 이 의사 선생님이 레이저를 좀 하신다, 이 병원이 레이저를 잘하는 병원이구나, 내가 이 병원에서 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랑 공부를 하고 가서 레이저를 받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그 비싼 돈을 내고 치료를 받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받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환자도 공부를 해야지 더 좋은 결과를 얻어요. 아시죠? 이번 방송도 홍조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는 것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재미난 주제,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